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과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공조 외교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1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워싱턴에서 올해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올 상반기 미국 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오는 5월과 6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에 이뤄져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 외교 공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 북한의 핵과 도발 위협에 대한 공조를 확인하면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중 간에 만나서 매우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1차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기 한반도 의제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한 번 더 진전돼서 어쨌든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를 갖고 협력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려고. 또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한 공조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블링컨 장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만남들은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확장 억제력에 대한 강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일단 초점이 있어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에게 한미가 얼마나 강한 억지태세를 갖고 있는지를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의미. 그래서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 이후 중국의 대미 태도가 유연해지는 양상이라며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을 두둔했던 중국이 미국의 중국 역할론에 열린 태도로 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내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구축 그리고 디커플링이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매력 공세 쪽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중 간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국면을 중국이 좀 잠재워 주기를 바라는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또 미한일 3국 협력과 미한 간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행위가 미한일 안보 협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 협력 가능 여부는 미한일 안보 협력의 방향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표면화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비확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더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독자적 핵 개발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확장 억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핵무기를 추구하고 한반도에서 핵긴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수사에 직면해 있다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만난 뒤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추가로 계획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확장 억제 접근 방식이 변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모의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의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옌슨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동맹 파트너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믿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일 한국 여기자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23 포럼 W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동맹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이 같은 약속을 현실화해 나가는데 완전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미한 간 논의가 한국의 핵 보유 추진이나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하고 있는 논의는 확장 억제 의지, 우리의 약속에 대한 것이라며 추가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인근의 선박 접안 시설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대에 새롭게 조성된 길과 터널로도 연결되는데 북한이 그동안 열차로 운송했던 로켓과 장비를 선박으로 실어 나르려는 움직임으로 추정됩니다. 함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해안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곳은 큰 바위 여러 개로 뒤덮였던 곳인데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새로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 지점은 바다 쪽으로 살짝 돌출된 형태였지만 12월엔 콘크리트가 덮인 듯 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이어 1월엔 이때보다 더 많은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12월보다 길이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길이는 기존 돌출된 부위에서 해안선까지 약 70m에 이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 지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선박 접안 시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보면 이 구조물의 전체적인 외형은 선박 접안 시설, 즉 부두와 닮아 있습니다. 이 부두에서 길을 따라 약 3.6km 떨어진 곳엔 북한이 굴착 작업 중인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또 다른 끝은 발사장으로 연결되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선박으로 운송한 물품이 곧바로 발사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또 부두에서는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감행한 엔진 시험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추진체와 관련 장비들을 열차로 운반했습니다. 하지만 열차의 화물 적재 면적이 넓지 않고 터널 통과 등의 단점으로 부피가 큰 부품이나 장비 등을 운송하는 데 제약이 따라 북한이 관련 장비 운송 방식을 다각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 think that they're building a direct port access because it's just going to give more streamlined transfer of products from, let's say, Pyongyang to the Space Launch Center instead of relying on the rail system.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도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 부두를 건설하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면서 부두에 로켓 등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설치될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금액이 약 1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트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38억 달러의 암호화폐가 탈취돼 가장 많았다면서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이 이 중 17억 달러를 탈취해 전체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조직과 그 연계 조직들은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탈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들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세탁을 위해 토네이도 캐시 등을 주로 활용해왔지만 최근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 이후 돈 세탁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등의 전략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비동맹 국가로부터 개인보호 장비와 의료 물품 등의 조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관보는 지난달 31일 공고문을 통해 국방부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02조 준수를 위해 추가 규정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와 관련 계약 업체들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비동맹 국가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와 의료 품목 등의 조달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금지하는 개인 보호 장비는 비닐 장갑과 수술용 마스크, 공기 정화 호흡기, 안면 보호 장비 등을 비롯해 물휴지와 손소독제, 면봉, 붕대 등 의료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802조에 명시된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비동맹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 장비와 기타 품목에 대한 국방부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공중 보건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